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주 사람들은 다문화를 존중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호주에서 한국의 김치, 더 나아가 한국 문화 전체가 무시당한 사건이 벌어졌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한 남자의 노력이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외침에 호주 사회가 뜨겁게 반응하며 지금 멜버른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멜버른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다니엘 정입니다. 한국에서 이민 온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쭉 자라왔죠. 어릴 때부터 한국 음식과 문화가 제 삶의 일부였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언젠가 이 문화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날이 올 줄은요. 그 일은 2023년 봄 멜버른 시내 축제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중국계 지역 단체에서 김치 페스티벌을 연다는 광고가 크게 실려 있었거든요. 처음엔 단순히 아시아 음식 축제려니 했는데 자세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주최 측 명단에 한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행사 소개 글이었습니다. 김치를 소개하면서 아시아의 전통 발효 음식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한국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김치가 그냥 아시아 전체의 공통 음식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었어요. 축제 당일, 저는 직접 현장에 가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김치를 맛보며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김치의 유래를 물어보니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중국에서 유래됐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그냥 아시아 음식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한 자원봉사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시아 음식은 다 비슷하지 않나요? 김치도 원래는 중국 쪽에서 시작된 거 아닌가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보다는 서글픔이 먼저 밀려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밤새 정성스럽게 담그던 김치, 할머니가 물려주신 비법으로 만든 그 김치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현지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는 이 행사를 다문화 축제의 성공 사례로 소개했어요. 신문에도 비슷한 기사가 실렸죠. 아무도 김치가 한국 고유의 음식이라는 사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이 일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아, 우리는 여기서 조용히 살아야 한다. 괜히 문제를 만들지 마라. 어머니도 비슷한 반응이셨죠. 이민자로 살아온 세월 동안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적응하며 사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멜버른의 한인 사회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식당 사장님들, 교민의 어르신들, 유학생들까지 한 분씩 만나 뵈었어요. 모든 분들이 그 김치 페스티벌 일을 알고 계셨고 속상해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체념하고 계시더군요. 교민회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 내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니? 우리는 소수야.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컴퓨터 앞에 앉아서 멜버른 한인들의 연락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SNS를 통해서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 생각에 공감해 주셨어요. 특히 유학생 김민수 씨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는 멜버른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저희는 매주 만나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문화를 제대로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김치가 한국 음식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 그러던 중 민수 씨가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다니엘 형, 우리도 김치 페스티벌을 해봐요. 하지만 진짜 한국식으로 말이에요. 그 제안을 듣고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제대로 된 축제를 열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민수와 함께 계획을 세우다 보니 점점 구체적인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단순히 김치만 파는 축제가 아니라 한국 문화 전체를 보여주는 행사를 만들자는 거였어요. 먼저 코리아타운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저와 민수 그리고 몇 명의 유학생들로 시작했지만 점차 참여하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한 식당을 운영하시는 박 사장님, 태권도장을 하시는 이 관장님, 그리고 한국 전통 무용을 가르치시는 최 선생님까지 합류해 주셨습니다. 이분들 모두 그 중국 단체의 김치 페스티벌에 대해 분개하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축제를 열려면 허가도 받아야 하고 장소도 섭외해야 하고 무엇보다 자금이 필요했거든요. 저희는 매주 모임을 갖고 역할을 나눠서 추진했어요. 제가 전체적인 기획을 맡고 민수는 시의회와의 연락 담당, 박 사장님은 음식 준비, 이 관장님은 문화공연 섭외를 담당하셨죠. 첫 번째 난관은 장소 섭외였습니다. 멜버른 시내 중심가에서 행사를 열고 싶었는데 담당 공무원의 반응이 차갑더군요. 전화로 문의했을 때 돌아온 답변이 이랬어요. 한국 축제요? 글쎄요, 이미 아시아 문화 축제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데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직접 시청을 찾아가서 담당자를 만났어요. 젊은 여성 공무원이었는데 처음엔 시큰둥한 표정이었지만 저희가 준비한 기획안을 보고 나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특히 한복 체험 부스와 한글 서예 시연에 관심을 보이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까요? 한국 문화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이 그렇게 높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 K-팝의 인기와 한국 드라마의 호응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가 얼마나 인기인지, 멜버른 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얼마나 빨리 마감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그제서야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허가 절차에 대해 안내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금이었어요. 부스 설치비, 무대 설치비, 홍보비 등을 계산해 보니 $10,000가 넘게 나왔습니다. 한인 사회가 그리 크지 않은 멜버른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저희는 한인 업체들을 돌아다니며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한식당 사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박 사장님은 음식 재료를 무료로 제공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다른 한식당들도 십시일반으로 후원금을 모아주셨습니다. 태권도장과 한국어 학원에서도 힘을 보태주셨죠. 하지만 가장 큰 도움은 뜻밖의 곳에서 왔습니다. 멜버른에서 한국 화장품을 수입하는 김 대표님이 저희 소식을 듣고 직접 연락을 주신 거예요. 김 대표님은 사업을 하시면서 한국 문화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 본인 사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다니엘 씨, 이런 일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제가 메인 스폰서를 하겠습니다. 그분의 후원으로 자금 문제가 해결되면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지역 정치인들과 상인회에서는 우리 행사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한 지역 의원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한국 문화가 독립적인 타운을 가질 만큼 영향력이 있나요? K-팝은 좋아하지만 그게 뭔 상관이죠?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상처받았지만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가 되었어요. 저희는 단순한 음식 축제가 아니라 진정한 문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더욱 정성을 들였습니다. 최 선생님이 제안해 주신 전통 무용 공연, 이 관장님이 섭외해 주신 태권도 시연, 그리고 제가 직접 준비한 김치 담그기 체험까지. 행사 이름도 단순히 김치 페스티벌이 아니라 한국 문화 축제로 정했어요. 준비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장승을 만든 일이었습니다. 민수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축제장 입구에 전통 장승을 세우자는 거였어요. 처음엔 어디서 구할지 막막했는데 교민의 어르신 중 한 분이 젊은 시절 목공예를 하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황 어르신이 직접 나무를 깎아서 높이 3m짜리 장승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장승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멀리 호주 땅에서 우리 전통을 지키려는 한 어르신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드디어 축제 개최일이 다가왔습니다. 2023년 가을 멜버른 시내 페더레이션 스퀘어에서 열리는 우리의 첫 한국 문화 축제였어요. 준비하는 내내 떨렸지만 정작 당일이 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벽 5시부터 봉사자들과 함께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황 어르신이 만들어주신 장승을 축제장 입구에 세우는 것이었어요. 크레인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세우는데 지나가던 현지인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더군요. 어떤 분은 사진을 찍기도 하고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부스 설치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김치 체험 부스, 한복 체험 코너, 한글 서예 시연장, K-팝 댄스 무대까지 각 부스마다 한글과 영어로 된 안내판을 달았습니다. 특히 김치 부스에는 김치의 역사와 제조 과정을 설명하는 대형 패널을 설치했어요. 한국에서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김치의 전통을 상세히 소개한 내용이었죠. 오전 9시 축제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1시간 동안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걱정했어요. 혹시 실패하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K-팝 댄스 공연을 보러 온 젊은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멜버른 대학교 한국어과 학생들이 준비한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댄스 공연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은 떠나지 않고 다른 부스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김치 체험 부스가 특히 인기였습니다. 박 사장님과 몇 분의 한식당 사모님들이 직접 김치 담그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현지인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더군요. 처음엔 매운맛에 놀라던 사람들도 금세 김치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김치를 맛보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이건 단순한 절임이 아니네요. 정말 복합적인 맛이에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죠? 박 사모님이 정성스럽게 김치의 발효 과정과 각종 양념의 조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그 여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사람들이 진정으로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한복 체험 코너도 상황이었습니다. 최 선생님이 한국에서 직접 가져오신 전통 한복들을 입어볼 수 있게 해두었는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특히 어린 소녀들이 색색의 치마 저고리를 입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한 호주 아버지가 딸과 함께 한복을 입고
장승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말했어요. 이런 아름다운 전통 의상이 있다는 걸 몰랐네요. 한국 문화 정말 멋있어요. 오후 2시쯤 되자 현지 언론도 찾아왔습니다. 멜버른 에이지 신문 기자와 SBS 방송국 취재진이 와서 행사 현장을 촬영하고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저도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가 물어본 질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한국 문화는 단순히 트렌드가 아닙니다. 수천 년의 역사와 철학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에요. 김치 하나에도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정성이 들어있거든요. 오늘 이 축제를 통해 많은 분들이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오후 4시경에 일어났습니다. 한글 서예 시연을 보러 온 한 할아버지가 계시더군요. 8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한국 전쟁 당시 참전했던 호주 군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써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서예가 선생님이 정성스럽게 그분 이름을 한글로 써드리자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군요. 60년 전에 한국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는 이 아름다운 문자를 제대로 볼 기회가 없었어요. 오늘 이렇게 내 이름을 한글로 볼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문화가 단순히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중한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해가 지면서 축제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갔습니다. 이 관장님의 태권도 시연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특히 아이들의 품새 시연을 보며 박수를 치는 관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태권도가 단순한 격투기가 아니라 정신 수양의 무예라는 점을 이 관장님이 설명해 주시니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어요. 마지막으로 전통음악 공연이 있었습니다. 가야금 연주와 함께 최 선생님의 한국 무용이 펼쳐졌는데 그 우아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에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집중했어요. 공연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고 몇몇 사람들은 기립박수까지 보내주었습니다. 축제가 끝나갈 무렵 저는 입구에 서서 장승을 바라봤습니다.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승 앞에서 사진을 찍고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의미인지, 왜 세워놓았는지, 한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묻더군요. 그때마다 저희는 정성스럽게 설명해드렸고 사람들은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언론의 반응이 생각보다 훨씬 뜨거웠어요. 멜버른 에이지 신문에서는 첫 페이지에 저희 축제 사진을 크게 실었고 SBS 방송에서는 저녁 뉴스 메인으로 다뤄주었습니다. 특히 기사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김치 너머의 깊은 문화 멜버른에서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나갔는데 기자가 쓴 내용을 보니 정말 세심하게 취재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음식 축제가 아니라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로 접근했더군요. 더 놀라운 건 소셜미디어의 반응이었습니다. 축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과 영상들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특히 장승 앞에서 찍은 사진들과 한복 체험 영상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 대학생이 올린 게시물이 특히 화제가 되었어요. 김치 담그기 체험을 하면서 찍은 영상이었는데 조회수가 10만 회를 넘어섰거든요. 댓글들을 보니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사람들이 진정으로 우리 문화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저 K-팝이나 한국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전통 문화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어요. 몇몇 아시아계 단체에서는 우리 행사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그 중국계 단체에서는 저희가 문화적 우월주의를 조장한다며 비판했어요. 한 중국계 커뮤니티 리더가 현지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아 문화는 하나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굳이 나라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김치도 결국 아시아의 공통된 음식 문화 아닌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저는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기로 했어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알리는 거였죠. 민수와 함께 멜버른 대학교 도서관에서 자료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김치의 역사, 한글의 과학성, 한국 전통음악의 특징 등에 대한 학술 자료들을 수집했어요. 놀랍게도 서구학자들이 쓴 논문에서도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인정하는 내용들을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에서 김치를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자료가 결정적이었어요. 국제기구에서도 김치를 한국 고유의 문화로 인정했다는 명확한 증거였거든요. 이런 자료들을 정리해서 우리만의 문화 가이드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멜버른 시의회와의 접촉도 시작했어요. 축제의 성공을 바탕으로 더 큰 계획을 제안하고 싶었거든요. 바로 멜버른에 정식 코리아타운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시의회에 제안서를 제출했을 때 담당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한 담당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멜버른에는 이미 차이나타운이 있고 리틀 이탈리아도 있어요. 굳이 코리아타운까지 필요할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설득력 있는 자료를 준비했어요. 한국계 이민자들의 경제적 기여도, 한류의 경제적 파급 효과, 그리고 관광 산업에 미칠 긍정적 영향 등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김 대표님이 큰 도움을 주셨어요. 한국 화장품과 식품 수입업체들의 매출 증가, 추이를 보여주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실제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멜버른 시장인 닉 미니스가 저희 축제 영상을 소셜미디어에서 보고 관심을 보인 거예요. 시장 비서실에서 연락이 와서 시장님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드디어 만난 닉 미니스 시장은 생각보다 젊고 진보적인 분이었어요. 다문화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고, 특히 문화의 다양성을 도시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는 시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시장님은 저희 제안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흥미로운 아이디어네요. 하지만 코리아타운을 만들려면 단순히 문화적 의미만으로는 부족해요.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고 주민들의 지지도 필요합니다. 맞는 말씀이었어요. 저희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단순히 한국 문화를 알리는 차원을 넘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히리스 레인이라는 멜버른 시내의 한 거리에 주목했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번화했던 곳이지만 최근 들어 상권이 침체되어 있었어요. 임대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했고 접근성도 좋았습니다. 민수와 함께 그 거리를 걸으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한식당, 한국 화장품 가게, K-팝 굿즈샵, 한국어 학원, 태권도장까지 하나의 거리에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모여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였죠.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들이 많았습니다.
지역 상인회에서는 또 다른 경쟁업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일부 시의원들은 한국 문화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한 시의원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K-팝 열풍도 언젠가는 식을 텐데, 그때도 과연 사람들이 코리아타운에 관심을 가질까요? 그런 회의적인 반응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건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문화의 힘이라는 걸 말이죠. 그 회의적인 반응들을 계기로 저희는 더 대담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설득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축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규모를 훨씬 키워서 진짜 한국 문화의 저력을 보여주자는 거였죠. 이번 축제의 컨셉은 진짜 김치 페스티벌이었습니다. 그 중국계 단체가 열었던 행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축제를 만들어 보자는 거였어요. 김치를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체성과 철학이 담긴 문화유산으로 제대로 소개하는 축제 말이에요. 준비 기간은 석 달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직접 전문가들을 초청했어요. 김치 명인으로 유명한 조정숙 할머니를 모셨고 전통 음악 연주자들과 무용수들도 와주시기로 했습니다. 특히 조할머니는 60년 넘게 김치를 담그신 분으로 김치에 담긴 한국인의 정신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축제 장소도 이번에는 더 넓은 곳으로 잡았습니다. 페더레이션 스퀘어 전체를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받았고 무대도 2개로 늘렸어요. 하나는 공연 무대, 다른 하나는 요리 시연과 문화 강의를 위한 무대였습니다. 가장 공들인 부분은 전시 부스였어요. 김치의 역사를 보여주는 타임라인 전시부터 시작해서 지역별 김치의 종류, 계절별 김치 담그는 방법, 그리고 김치의 영양학적 가치까지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전시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김치와 관련된 한국의 속담과 문화적 의미를 소개하는 코너였어요. 김치 없으면 밥 안 넘어간다는 속담부터 시작해서 김장철의 의미, 이웃과 나누는 정의 문화까지.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철학이 녹아든 문화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어 학습 코너도 새로 만들었어요. 김치와 관련된 한국어 단어들을 가르쳐주는 부스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맵다, 시원하다, 아삭아삭 같은 의성어까지 배우려고 했어요. 한글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죠. 축제 당일인 2024년 초봄,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멜버른 시내 중심가가 온통 한국의 색깔로 물들었어요. 이번에는 장승을 5개나 세웠는데 각각 다른 표정과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개막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작년보다 2배 이상 많았죠. 더 놀라운 건 한국 총영사님까지 참석해 주신 거였습니다. 영사님이 개막 축사에서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보는 것은 단순한 음식 축제가 아닙니다. 한국과 호주를 잇는 문화의 다리이며 서로 다른 문화가 어떻게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육장입니다. 조정숙 할머니의 김치 시연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할머니는 한국어로 설명하시고 통역사가 영어로 번역해주는 방식이었는데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할머니의 정성과 기술이 그대로 전달되더군요. 특히 할머니가 배추 한 입 한 입에 정성스럽게 양념을 발라주시는 모습을 보며 한 호주 아주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요리가 아니라 예술이네요. 이런 정성과 시간이 들어간다니 김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후에는 K-팝 댄스 대회도 열렸습니다.
멜버른 전역에서 온 젊은이들이 참가했는데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춤을 췄어요. 그 모습을 보니 한류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진정한 문화 교류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오후 3시경에 일어났어요. 갑자기 행사장에 소란이 일더니 누군가 시장님이 오셨다고 외치는 거예요. 닉미니스 시장이 예고 없이 축제장을 방문한 거였습니다. 시장님은 각 부스를 돌아보며 진지하게 설명을 들으셨어요. 특히 김치 역사 전시 부스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질문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할머니의 김치 시연을 보시고는 직접 김치를 맛보기도 하셨죠. 시장님이 김치를 드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 맛 속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모두 들어있네요. 이런 깊이 있는 문화유산을 멜버른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님은 갑작스럽게 무대에 올라가셨어요. 마이크를 잡고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직접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만든 이 거리, 이 문화 공간이 멜버른의 정식 코리아타운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 순간 축제장이 환호성으로 들썩였어요. 시장님의 예상치 못한 선언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코리아타운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축제가 끝난 후 시장님과 개별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님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셨어요. 히리스 레인을 공식적으로 코리아타운으로 지정하고 한국 전통 장식물 설치와 한글 표지판 제작을 시에서 지원하겠다는 거였죠. 민수와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꿈만 같았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김치가 한국 음식인지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정식 코리아타운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시장님의 약속 이후 코리아타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특히 그 중국계 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거였죠. 저희가 성공할수록 그들의 반발도 더 거세졌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단순히 불평만 하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역 언론에 기고문을 보내서 한국인들이 문화적 분열을 조장한다고 주장했고 일부 아시아계 의원들을 통해 시의회에 압력을 넣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단체의 대표인 왕리밍이라는 사람이 가장 적극적이었어요. 멜버른에서 중국 식당을 여러 개 운영하는 사업가였는데 한국 문화가 부상하는 것을 자신의 사업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왕리밍은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김치든 만두든 모두 아시아의 공통 문화 아닙니까? 굳이 나라별로 나눠서 경쟁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의 아시아인으로서 협력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협력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뻔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일부 현지 언론도 이런 논리에 동조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한 지역 신문에서는 사설을 통해 과도한 문화적 분리가 다문화 사회의 통합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어요. 마치 저희가 분열을 조장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분위기였죠. 그런 압박감 속에서도 저희는 계속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시장님의 지지가 있었지만 시의회 전체의 승인을 받으려면 더 많은 설득 작업이 필요했거든요. 특히 예산 문제와 지역 상인들의 동의를 얻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시의회에서 코리아타운 지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한 거예요. 찬성과 반대 측이 각각 발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공청회 날짜가 정해지자 양쪽 모두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왕리민과 그의 지지자들은 아시아 통합론을 내세우며 반대 논리를 정교하게 다듬었고, 저희는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공청회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난 몇 년간의 노력이 하루 만에 결정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긴장이 되었거든요. 민수도 마찬가지였는지 새벽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 내일 우리가 이기면 정말 코리아타운이 생기는 거죠? 네, 민수야.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해요. 공청회 당일 시청 대회의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중국계 주민들, 그리고 다른 배경의 시민들까지 많이 왔어요. 언론 관계자들도 여러 명 참석했죠. 먼저 반대 측인 왕리밍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말 준비를 많이 해온 티가 났어요. 슬라이드도 깔끔하게 만들었고 논리도 나름 체계적이었습니다. 멜버른은 다문화 도시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경계를 허물고 협력해야 합니다. 특정 국가의 문화만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분열을 조장할 수 있어요. 그는 차이나타운의 예를 들면서 그곳이 단순히 중국 문화만의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아시아 문화가 어우러진 곳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김치도 마찬가지로 아시아 전체의 발효 음식 문화의 일부라고 강조했어요. 사실 그의 발표를 들으면서 조금 흔들렸어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희가 지키려는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체성이었으니까요. 드디어 제 발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준비해온 원고 대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 멜버른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민 2세입니다. 한국 문화는 제 정체성의 핵심이에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주장하는 건 한국 문화의 우월성이 아닙니다. 저는 김치의 역사와 제조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김치의 역사, 지역별로 다른 김치의 종류,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김치의 문화적 가치까지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니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강조했어요. 문화의 다양성은 차이를 인정할 때 빛을 발합니다. 모든 걸 하나로 뭉뚱그리는 건 다양성이 아니라 획일화예요. 김치는 한국 고유의 음식이고 그 안에는 한국인의 지혜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몇 명의 시민들이 질문을 했는데 대부분 우호적이었습니다. 특히 한 호주 할머니의 질문이 인상적이었어요. 제 손녀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코리아타운이 생기면 아이가 한국 문화를 더 쉽게 접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저희는 문화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왕리밍이 갑자기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사회자가 허락하자 그는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다니엘 씨, 그럼 김치가 정말 한국에서만 먹는 음식인가요? 중국에도 비슷한 발효 채소 요리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네, 중국에도 발효 채소 요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과 김치는 재료부터 제조 방법, 문화적 의미까지 모든 게 다릅니다.
마치 이탈리아 파스타와 중국 면 요리가 둘 다 밀가루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같은 음식이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그 대답을 듣고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왕리밍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공청회가 끝나고 일주일 후 시의회에서 정식 투표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시의원 중 9명이 찬성표를 던져주었어요. 압도적인 승리였죠. 그 순간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멜버른에 공식적인 코리아타운이 생기게 된 거예요.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한인 사회가 들썩였어요. 교민회에서는 축하 모임을 열었고 한식당들은 할인 행사를 하며 기념했습니다. 특히 황어르신이 정말 기뻐하시더군요. 장승을 직접 깎아주셨던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아, 내가 해냈구나.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우리 문화를 자랑할 수 있겠어. 하지만 진짜 일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코리아타운을 지정받는 것과 실제로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거든요. 히리스 레인을 진짜 코리아타운다운 모습으로 바꿔야 했어요. 먼저 거리 전체의 디자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입구에는 대형 장승을 세우고 거리 곳곳에 한글 표지판을 설치하기로 했어요. 전통 한옥 스타일의 아치형 게이트도 만들기로 했죠. 시에서 기본 인프라 설치비를 지원해주기로 했지만 세부적인 장식이나 상점 인테리어는 저희가 해결해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한국 관련 업체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겉모습을 한국식으로 꾸며도 진짜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들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김 대표님이 가장 먼저 나서주셨어요. 한국 화장품 전문점을 코리아타운에 오픈하겠다고 하신 거죠. 그분의 결정이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한복 대여점, K-팝 굿즈샵, 한국 서점 등이 하나둘씩 입점을 결정했습니다. 박 사장님도 기존 한식당을 코리아타운으로 이전하기로 하셨어요. 더 넓은 공간에서 정통 한식을 제대로 선보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이 관장님도 태권도장을 이곳으로 옮겨오셨고 최 선생님은 한국문화센터를 열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어요. 단순히 상점들만 모여 있으면 진짜 코리아타운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특별한 뭔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아이디어가 한국 전통 정원이었어요. 거리 한복판에 작은 정원을 만들어서 한국의 전통 조경을 보여주는 거였죠. 연못과 정자 그리고 전통 석등까지 갖춘 정원 말이에요. 민수는 처음에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어요. 형, 그런 걸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도 어려울 거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멜버른 대학교 조경학과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학생들의 졸업 프로젝트로 한국 정원 설계를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한 거죠. 놀랍게도 조경학과 교수님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셨어요. 한국 전통 정원에 대한 학술적 관심도 있으셨고 학생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하시더군요. 석 달 후 정말 아름다운 설계안이 나왔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한국 정원의 정수를 담은 멋진 디자인이었어요. 연못 대신 마른 정원을 만들어서 관리도 쉽게 하고 계절마다 다른 꽃을 심어서 사계절 내내 아름다울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공비였어요. 아무리 간소하게 만들어도 5만 달러는 필요했거든요.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죠. 그때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조경 사업을 하는 기업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호주 진출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코리아타운 정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기업이 무료로 시공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 대신 정원 입구에 작은 안내판을 설치해서 시공사를 소개하는 정도만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제안이었죠. 공사가 시작되자 현지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어요. 매일 공사 현장을 찾아와서 진행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특히 전통 석등을 설치하는 장면은 저녁 뉴스에도 나갔어요. 한 방송 기자가 인터뷰에서 물어봤습니다. 이 정원이 완성되면 멜버른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이곳은 단순히 예쁜 정원이 아니에요. 한국인의 자연관과 철학이 담긴 문화 공간입니다. 여기서 멜버른 시민들이 한국의 정신을 느껴볼 수 있을 거예요. 정원이 완성되어 갈 무렵 상점들도 하나둘씩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표님의 화장품 가게가 가장 먼저 오픈했는데 첫날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특히 K뷰티에 관심이 많은 젊은 여성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박 사장님의 새 한식당도 대성공이었어요. 기존 가게보다 2배 넓은 공간에서 더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셨는데 현지인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한정식 코스 메뉴가 인기였어요. K-팝 굿즈샵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굿즈는 물론이고 한국 전통 액세서리까지 판매했는데 모든 게 잘 팔렸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복 대여점이었습니다. 현지인들이 한복을 입고 코리아타운을 거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색색의 한복을 입고 정원에서 뛰어노는 모습은 마치 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멜버른 대학교에서는 정식으로 한국학 전공을 신설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도 시작하기로 했죠. 코리아타운이 단순한 상업지구가 아니라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왕리민과 그의 지지자들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코리아타운의 성공을 보면서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을 찾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중국계 상인들은 코리아타운 근처에 가게를 열어서 상승 효과를 누리려고 했어요. 코리아타운이 완성되고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원 입구에 서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왔어요. 한복을 입은 현지 가족들, 한국어를 배우러 온 대학생들, 그리고 단순히 산책을 즐기러 온 시민들까지. 이 모든 풍경이 꿈만 같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건 이곳이 진정한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한국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열리는데 참가 신청이 항상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아요. 얼마 전에는 정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왕리민이었어요. 그동안 저희를 그토록 반대했던 그가 코리아타운에 나타난 거죠. 처음엔 또 무슨 트러블을 일으키러 온 건가 싶어서 긴장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색해하면서도 진지한 모습이었어요. 그는 정원을 한 바퀴 돌아본 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니엘, 한 가지 인정할게요. 당신들이 만든 이곳은 정말 멋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가 이런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왕 선생님,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질투였어요. 한국 문화가 인기를 끌면서 제 사업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와보니 이곳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배울 점이 많은 곳이네요. 그는 한국 정원의 아름다움과 상점들의 세심한 배치에 대해 진심으로 감탄하더군요.
특히 각 가게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정성스러운 설명이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저도 중국 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당신들처럼 진정성 있게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기뻤어요. 결국 우리가 원했던 건 경쟁이 아니라 각자의 문화를 인정받는 것이었으니까요. 최근에는 더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멜버른시에서 다른 문화권에도 비슷한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인도 문화거리, 그리스 문화거리 등을 만드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저희 코리아타운이 좋은 모델이 되어준 셈이죠. 더 놀라운 소식은 호주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시드니와 브리즈번에서도 코리아타운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의 작은 시작이 전국적인 움직임으로 확산되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도 이 소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식 방문단을 보내기로 했고,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멜버른 코리아타운을 한류 관광 명소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이제 멜버른 대학교에서 한국학 강의를 하고 있어요.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강의실을 2번이나 바꿔야 했다고 하더군요. 그는 항상 말해요. 형, 우리가 정말 역사를 바꾼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단순히 코리아타운 하나를 만든 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꿨거든요. 지난주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던 그 할아버지가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이번에는 손자, 손녀들과 함께 오셨더군요.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한국 전쟁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아름다운 한국 문화를 이제 이곳에서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손자들이 한글로 자기 이름을 써보겠다며 서예 체험에 참가하는 모습을 보니 할아버지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이더군요. 이런 순간들을 볼 때마다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한 일이 단순히 사업이나 문화 행사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를 만든 것이라고 말이에요. 부모님도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워하세요. 처음에는 조용히 살라고 하셨지만 지금은 친구분들을 모시고 코리아타운 자랑을 하고 다니시거든요. 특히 어머니는 젊은 현지인들이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러 오면 할머니가 된 것처럼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세요. 교민회에서는 저에게 공로상을 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저 혼자 한 일은 아니에요. 함께했던 모든 분들, 지지해주신 현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문화 자체의 힘이 만든 결과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저녁이 되어 코리아타운에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한글 간판들이 하나둘씩 환하게 빛나고 한 식당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흘러나와요. 정원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벤치에서는 연인들이 데이트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풍경을 보면서 저는 생각해요. 문화라는 게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 언어와 국경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 말이에요. 장승이 있는 이 거리를 걸을 때마다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속 거리가 아니에요. 한국의 정신과 한국인의 땀이 만든 진짜 이야기가 담긴 곳입니다. 김치로 장난치던 그들은 이제 장승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이곳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작은 기적들이거든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이해하고 존중하고 함께 웃는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멜버른 코리아타운, 이제 이곳은 제 자랑이자 모든 한국인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려나갈 것입니다.